세미 트럭은 뭐 일부 제가 이제 물리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네. 말씀 못 드립니다. 물리학 전공자들에 따르면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7톤의 무게를 가지고서 한 번 충전으로 800km를 갔다. 아,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시간당 100km로 따지면 이 800km가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시간당 100km로 달린다고 치면 뭐 보통 이런 트럭들은 빨리 안 다니니까요. 저는 유럽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운전자가 8시간 운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럼 딱 운전을 멈춰야 될 때예요. 그쵸, 그쵸. 딱 운전을 멈춰야 될 때까지는 한 번 충전하면 가준다라는 거죠.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숫자가 800kg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47톤의 무게로도 800km를 간 것은 물리학적인 기적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세미트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여기에 또한 중국의 홈트럭이라는 것이 강력한 경쟁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중국의 오늘 무슨 트럭이요? 홈트럭. 홈트럭. 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디자인도 나름 이뻐요. 테슬라 네. 세미트럭 뭐 미학적으로도 이쁘고 테슬라 비판이 또 뭔지, 이건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처럼 시장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 캘리포니아 주에서 앞으로 일렉트릭 트럭을 갖다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제가 지난번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올랐었던 거고, 왜냐하면 세미트럭이 작년에 사실 펩시콜라라든지 이런 데 일부 인도가 됐긴 했지만 사실 본격적인 생산은 올해 특히 하반기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트럭은 아직까지는 시운전 단계를 넘어서서 상용화의 초입에 있다. 상용화의 초입에 있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진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낙 무거운 물건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보면 실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장거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혹시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쵸. 이것도 물건 나르는데 비용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거리형 배달에만 쓴다. 800km를 가더라도 단거리 배달에만 지금 세미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초입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47톤이 아니라 37톤이었네. 죄송해요. 네. 10톤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800km하고 500km를 간다라는 거하고 37톤의 무게를 싣고도 800km하고 500km를 가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여기는 4680 배터리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4680 배터리는 여러분도 아시는, 외워두면 좋은 것은 5배의 성능을 낸다는 거하고 16%의 레인지 증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4680이고 그 전에 비해서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앞바퀴에 그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뒷바퀴에 모터가 있는데, 뒷바퀴마다 3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모터가 있는 거죠. 세미트럭에는 총 6개의 그것이 있다라는 거고, 이 테슬라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건데, 사실은 대당 가격은 디젤 트럭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주유를 디젤로 주유하는 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배터리는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충전하는 게. 그래서 운영 비용까지 치게 되면은 세미트럭이 싸다. 이것이 테슬라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매 비용은 세미가 비싸지만 한 2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2년을 운영하다 보면 총 들어가는 비용은 테슬라가 저렴하다. 적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미트럭을 한두 대 살 업체들은 별로 세미트럭을 사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도 첫 구매 비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이 차를 갖다가 몇 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 비용과 운영 비용을 합친 총 비용에 있어서는 세미가 더 저렴하다는 것이 테슬라 쪽에서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은 신뢰를 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세미트럭의 경쟁력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17년에 이제 세미트럭을 공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2017년에 세미트럭을 처음에 테슬라가 공표를 했었고,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이것이 시장 판매가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2년 말이었으니까 12월이었으니까 2023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거의 한 4년이 뒤쳐져 늦어졌네요. 있었고 처음에 발표한 거에 비해서 5년 만에 상용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물리학적으로 볼 때 한 번 전기 배터리가 트럭을 운반한다라는 것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라든지 지금 해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탱크라든지 그러니까 전투용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수소 전지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배터리로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세미 트럭에 있는 기술력을 이용한다라면 미국의 전차들도 충분히 그러게요. 이 전기 탱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곁다리지만 잠깐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디냐?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나라가 아니고 집단. 미군이에요. 아, 미국 군대. 네. 그쵸. 미국 전투기들. 전투기 뭐 항공모함 뭐 항공모함, 뭐 그다음에 탱크. 전차 탱크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쵸. 사실 한국 군도 그래서 지금 많이 연구되는 것이 초음속 비행기를 갖다가 저 배터리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네. 그러니까 수송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특히 전차 부분에서의 그 배터리로 교체하겠다는 시도들과 R&D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의 세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차의 어떤 배터리 기술도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은 이 잠깐 좀 같이 보려고 제가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완전하게 물건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이 세미 트럭을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이 안에 보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이 백미러가 직접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러게요.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 저기 1인승이라는 거를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여기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비판하는 게 딱 뭐가 있냐면 요렇게 가운데 있으면 추월하기가 힘들다. 아. 추월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렇게 자신감이 안 되는데 테슬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백미러를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이거 해놨다. 보고서 추월해라 이건데 전통적으로는 백미러 보고 추월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 보고서 추월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요렇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37톤으로 800km로 가는 것을 테슬라가 직접 시험 운전하는 영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단히 이 덴서티가 중요한데 이러한 덴서티들을 이 밀도를 높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한 2024년의 목표가 테슬라가 세미 트럭 5만 대 만드는 겁니다. 2023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만들고 올해 초에 만들고 있는 것은 잠시만요. 저보러 전체 화면으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전체 화면을 누르는 슬라이드 쇼를 누르는 것들이 지금 사라졌네. ESC? 아,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슬라가 2024년에 5만 대 생산 목표를 갖고 있어서 2023년은 아직 초입이에요. 그러게요. 네,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미 트럭이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나도 많은 무게, 37톤을 가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세미 트럭이 그러니까 그 화물을 적재하지 않게 할 경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빨리 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무거운 것에 한꺼번에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거고요. 지금 가격을 보면은 500km 가는 것이 15만 달러. 와우. 그리고 800km로 하는 게 18만 달러예요. 네. 이거는 10만 달러 전후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디젤 트럭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비싼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맥시멀로 하면은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5만 달러든 18만 달러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비용이 10만 달러래요. 네. 그러니까 세미트럭에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시겠죠. 세미트럭에 들어가는 차량 가격이 와. 그러니까 10만 달러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다는 건데 아까 2년이 아니라 3년이네요. 디젤 대비 3년이면은 이 20만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충분히 원가를 뽑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의 어떠한 홍보 포인트를 저기 뭐 경쟁력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생산되고 팔리는 건 2024년이다. 내년.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차저가 메가 차저라고 하는 독립적인 차저를 써야 돼요. 그냥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차저 그 트럭 갖고 들어갔다가는 다른 차들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북미 지역에서만 판매를 할 거고 메가차저를 그래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펩시콜라 같은 경우에도 펩시도 이 세미를 사가면서 펩시 본사에다가 메가차저를 테슬라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차저는 70%를 충전하는데 3분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3분? 3분이요? 3분 만에 30분 아니고? 전체 30분 죄송해요. 30분 만에 70% 네.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10만 달러어치예요. 10만 달러어치의 방대한 양의 그 배터리에 충전하려면 30분 만에 70%를 충전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나머지 100%까지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설치를 하냐면 올해 2023년에 메가차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차저가 어느 정도 설치가 돼야 세미가 팔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 여러분들 세미 실적을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미의 실적을 기대하는 것은 2024년이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앞에 아까 보랬던 유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이 일어나도 이 운전자에게 그 손상이 오지 않은 파편이 튀지 않나요? 파편이 튀지 않은 익스플로전 프루프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대단히 이 유리가 좋은 유리라고 얘기를 쓸 수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경쟁사가 또 있습니다. 네. 경쟁사가 어딘가요? 유일하게 진리죠. 지금 물론 전기 트럭을 만드는 거는 두 군데가 있어요. 볼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전기 트럭을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 판매는 아니고요. 시운전 중인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500km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km를 못 채우면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중간에 가다가 주유를 할 수 있지만 유럽 법과 미국 법은 트럭 운전사는 8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네. 휴식을 취하거나 운전사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8시간은 운전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8시간 운전하려면 800km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볼보는 아직 800km를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다. 근데 똑같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태어났습니다. 중국의 진리예요. 중국입니까 결국 또? 중국의 진리고 2024년부터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내년에.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202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홈트럭이라는 거예요. 홈트럭. 이름이 홈트럭인데 디자인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조금 되게 퓨처리스틱하죠. 그러게요. 예, 근데 왜냐면 이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 또 예. 운송할 게 많고. 예, 중국도 많습니다. 이런 트럭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인데 이 중국 시장을 내다보면서 홈트럭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홈트럭. 네, 그래서 이 홈트럭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타노스 같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컨테이너 선을 갖다가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가 뒤로 이렇게 가면서 깎여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거고 디자인이니까. 사실 앞부분만 보셔야 돼요. 그쵸. 앞부분만 봤을 때 테슬라하고 다르죠. 이거는 전통적인 트럭하고 디자인이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세미는 되게 에어로다이나믹하게 꺾이잖아요. 약간 비행기 같은 느낌. 네,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테슬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꺾이기 때문에 그건 테슬라가 고집하는 에어로다이나믹한 똑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그쵸, 줄이기 줄이는 위한 거예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인승이라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홈트럭은 여러분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옆에 좌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뒤에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공간도 있네. 네, 그건 테슬라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는 좀 1인 중심의 공간이고 옆에는 좀 보조 의자 보조석. 같은 의자로 여기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트럭에 이 2인 2명이 앉을 수 있다. 왜? 그거는 디자인이 이것처럼 에어로다이나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일반 트럭. 네, 일반 트럭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에 상층 공간이 넓잖아요. 상층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테슬라는 상층의 좌우를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깎은 거죠. 깎았기 때문에 1인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홈트럭은 2인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작지 않은 약하지 않은 경쟁자가 진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홈트럭. 근데 2024년에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테슬라도 사실 본격적인 양산은 2024년이에요. 그렇죠. 24년부터 사실은 흔히 말하는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의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홈트럭도 1년 정도 뭐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테슬라가 1년 정도는 앞서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것은 세미 트럭 2.0을 개발 중에 있다. 다음 버전. 네, 그래서 2.6인데 4680 배터리를 쓰면서 한 번 충전하면 1000km를 가고 이야. 이 세미 트럭의 본체의 무게를 크게 낮출 것이다. 그래서 이 무게가 지금 무게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무게를 낮춰서 1000km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80 똑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무게를 낮춰서 그러니까 차체의 무게를 낮춰서 1000km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목표라는 것. 세미 트럭의 2.0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저는 이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량화 단계가 계속해서 가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줄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48V 28V인가요? 48. 48V의 전환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 세미 트럭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세미 트럭의 경량화에도 이 부분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마 저는 본격적으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트럭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을 갖게 될 거고 이 시장 여러분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뭐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건 메가 차저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 유럽과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세미 트럭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자리 잡힌다라면 이 테슬라의 실적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26년을 중요한 시점으로 봤잖아요. 테슬라 네. 주가가 $500 이상 갈 거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장기전으로 본다라면 하나의 포트폴리오상 테슬라에게 의미 있는 것은 2024년부터 본격화돼서 2024년, 2025년, 2026년 세미 트럭이 되게 의미 있는 하지만 2023년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박사님. 세미가 아니라 테슬라 버스가 나올 수도 있다. 네, 테슬라 버스도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아껴뒀던 소재인데요. 살짝 네, 맛보기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버스 설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던 뉴스들이 계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버스도 당연히 만들 거고 근데 이 버스가 대형 버스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카니발보다 조금 큰 거.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승합차 같은 거. 네, 승합차.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도 승합차 이쁜 거 나왔잖아요, 디자인. 그 이름 뭐죠? 뭐 S로 시작하는 거? 뭐죠? 스타렉스 스타리아. 다음 버전. 스타리아. 근데 왜 그걸 전 전기차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그 크기로 여러분들 전기차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그만 버스부터 해서 버스를 대형화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다양해진다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기업에 비해서 1, 2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왜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디젤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